자, 시험지 풀이. 자, 앞 페이지는 안 해도 되나요? 1페이지는 정리 안 해도 돼? 1페이지 정리 안 해도 되면 넘어간다. 2페이지. 7번. 응? 7번. 7번? 7번은 부등식 문제. 부등식 했던 거잖아. 잘 모르겠어. 네? 7번 문제. 앞에까지는 안 해도 돼, 시영이? 수환이는 7번 문제 안 해도 되나요? 틀리긴 했어. 부등식 배워서 이제 할 수 있겠지? 응? 왜 연결이 안 돼? 됐다. 자, 7번. 좀 정리만 좀 해드릴게요. 뭐,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스스로 고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못 고치는 사람만 힌트를 잘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꾸. 자, 정리하겠습니다. 7번 틀린 사람. 네, 틀린 사람만 봐. 뭐 안 틀린 사람은 딴 거 해도 돼. 딴 거 풀어도 돼. 자, 7번. fx, gx 한쪽으로 넘깁니다. 한쪽으로 넘겨. 그러면 fx 빼기 gx 0 이하 이렇게 나오잖아. 모든 실수에서 0 이하가 되는 건 아니야. 마이너스 2하고 이 사이에서만 0 이하가 돼야 돼. 자, 그럼 fx에서 gx를 빼요. 그럼 식이 뭐야? 빼면 x세제곱 빼기 하니까 마이너스 6x제곱 빼니까 15x 빼기 k 빼기 3 이렇게 되죠? 되셨죠? 자, 얘를 쌤이 왼쪽에 있는 식을 hx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위에서 fg를 썼으니까 h라고 놓고 미분하세요. 미분합니다. 네. 미분에 3x제곱 해서 그래프 그려야 돼. 12x 마이너스 15 3으로 묶어서 인수분해. 그럼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됩니다. 맞죠? 그럼 x 값이 마이너스 1하고 5 나오죠? 그래요, 안 그래요? 자, 3차 함수니까 올라가는 그래프 그려질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게 그려놓으세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5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볼 거야?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만. 마이너스 2보다 크고 등호도 안 들어가. 마이너스 2하고 2 사이만 볼 거야. 그럼 마이너스 2면 여기 있죠? 마이너스 2하고 2까지만 볼 거야. 5니까 2가 어디 있겠어? 뭐 이 정도 있겠죠? 2하고 여기는 마이너스 2. 그래프를 여기만 볼 거예요. 되셨죠? 이 범위에서 0 이하가 돼야 돼요. 이 범위에서 0 이하가 되려면 우리 x축이 어디 있어야 되겠어? 그렇지. x축이 여기 있어야 되겠지. 맞죠? 이 범위에서 0 이하가 되려면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굳이 얘랑 얘는 넣을 필요가 없어요. 자, 제일 위쪽에 있는 점이 밑에 있으면 나머지는 다 밑에 있겠지. 이찬 이해했어? 자,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0보다 작으면 돼요. 작거나 같으면 돼. 여기 등호 있으니까 요거를 따라가는 거야. 이해됐어? 안 됐어? 자, 무슨 말이냐면 이 값이 0보다 작으면 나머지는 다 밑에 있으니까 0보다 작을 거 아니야. 이찬 이해되지? 자, 그럼 결론은 뭐야? 여기다가 여기가 아니라 hx식에다가 h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은 그때 극대값이 0보다 작으면 된다. 작거나 같으면 된다. 이 등호 따라가서
이해가 됐어? 오케이. 그림 그려서 확인하는 거야. 승환 이해했어? 그림 그리는 것까지 다 똑같아. 알았어? 그럼 그 범위가 0보다 작으려면 이해되죠? 근데 만약에 이 범위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x축이 여기 있어야 되겠지. 다음 어떻게? 네? 다음. 뭐 어떻게 여기 하기로 했잖아. 마이너스 2를 넣어서 요 극대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k의 범위를 구하시면 된다고요. 요것만 풀면 답이에요. 그럼 k의 범위가 나와요. 되셨죠? 그럼 k의 범위를 구해서 최소값 얼마인지가 나옵니다. 계산하시면 돼요. 끝. 그 다음 몇 번? 나머지는 안 해도 되나요? 되셨죠? 그럼 넘어갑니다. 희찬이 다 기본적으로 저번에 했던 건데 다시 고치면 고칠 수 있을 건데 그때 공부를 안 해가지고 희찬이 시험 볼 때 나머지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다 풀었던 거여가지고. 근데 그림을 다 그려야 돼 항상. 희찬아. 자, 뒤에 11번 같이 보겠습니다. 11번 틀렸죠? 네, 11번이 기존의 문제가 아니어가지고 11번 좀 같이 정리 좀 하겠습니다. 이렇게 t도 있고 fx도 있고 이런 문제는 쉬운 문제가 아니야. 근데 11번부터 조금 쉽지 않은 문제가 있네요. 자, 11번. 부터 11, 12번만 하면 되죠. 왼쪽에 있는 거. 쌤이 쭉 할 만한 거부터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 시험지는 별로 어려운 시험지가 아니야. 왜냐면은 진짜 만약에 학교 시험, 니네 학교는 이거보다 더 어려울 거야. 이거는 쉬운 편이야. 시험지가. 지금 니네가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해서 그런 건데. 자, 11번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자, t는 그대로 두시고요. 여기다가 그대로 식을 집어 넣으세요. 아시겠죠? f 프라임. 자, 식을 그대로 씁니다. t 세제곱 이렇게 다 정리해요. 자, t 괄호 f 프라임 x예요. 그럼 x로 정리해야 돼요. 2x 플러스 2 그렇죠. 대입합니다. 마이너스 x 하고 옆에 ft라고 적혀 있으니까 t로 바꿔 쓰셔야 돼요. t 제곱 요렇게 정리하셨죠? 식을 한쪽으로 정리를 다 전개하세요. 다 전개. 자, 그래서 한쪽으로 넘길 건데 t에 관한 식으로 정리할 거예요. t가 문자예요. x가 문자가 아니에요. t에 관한 식으로. 왜? 양의 실수 t에 대해서 조건이 나와 있어. t에 관한 식으로 정리하실 거예요. 자, 다 전개하셔서 다 왼쪽으로 다 옮겨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없어질 거 없어지고 정리하시면 뭐가 남냐면 t 세제곱 남은 것만 쌤이 정리할게요. t x t 제곱 t를 기본으로 정리하니까 개수를 앞에다 적을게요. 플러스 다 정리하면 이렇게 남습니다. 이렇게 남아요. 되셨죠? 오케이.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이제 부등식으로 가는 겁니다. 요거를 GT라고 하겠습니다. GT. 함수를 미분 3t 제곱 2xt 이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옆엔 t가 없어요. 미분하면 다 없어지는 거야. t에 대해서 미분하는 거야. 이해됐어? 이땐 x가 그냥 상수인 거야. 아까 k 같은 거야. k 같은 거. t가 문자야. 자, 정리해서 t로 묶어서 인수분해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되죠? 되셨죠? 자, 그럼 t 값이 뭐 나와? 0하고 마이너스 3분의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되셨죠? 자, 그러면은 x값 여기서 t는 우리가 0보다 양수 t를 했으니까 t의 범위는 양의 실수니까 t는 0보다 큰 범위만 볼 거예요. 그래프 그립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 그림을 두 가지를 정리하셔야 돼요. 첫 번째 x는 양수인지 음수인지 뭐 없잖아요. 맞죠? x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자, 첫 번째 x가 양수일 때
x가 양수일 때. 자, 두 번째는 x가 음수일 때 이렇게 풀 건데 먼저 그래프 그릴 거예요. x가 양수면 얘가 음수가 되는 겁니다. t 그래프 그릴 거예요. t가 양수니까 3차항이 양수니까 올라가는 그래프 그리실 거예요. 올라가는 그래프 그리시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x. x가 양수니까 여기가 음수일 거 아니야. 그치? 여기가 0. 됐죠? 근데 우리는 t의 범위가 뭐야? 0보다 큰 거만 볼 거잖아요. 0보다 큰 거만 보실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그래프를 볼 거예요. 0보다 큰 거만 그래프를 x를 보는 게 아니야. x가 양수니까 위치가 극대극소가 이렇게 나오는 거고 t의 범위는 0보다 큰 범위만 볼 거니까 0보다 큰 범위만 볼 거예요. 이해됐어? 안 됐어? 그럼 얘가 0 이상이 돼야 돼요. 얘가 0 이상이 되려면 x축이 어디 있어야 돼? 여기 있어야죠. 이 범위에서 0 이상이 되려면. 이해됐어? 어려운 문제 부등식에서 많이 나옵니다. 0 이상이 되는 0보다 큰 범위를 그려서 이 범위가 0 이상이 되면 돼요. 0 이상이. 그럼 x축이 여기 있어야 돼. 그럼 0일 때 값이 어떻게 돼야 될까? g 0일 때 값이 어떻게 돼야 될까? g 0일 때 값이 어떻게 돼야 돼?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요. 이해됐어? 안 됐어? 같아도 돼요. 여기에 0 등호가 있으니까 0이 돼도 됩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첫 번째 범위가 나옵니다. G0이 얼마죠? t에다가 0 넣는 거예요. 3x 마이너스 2가 0 이상이다. 그럼 x의 범위는 뭐 나와? 3분의 2 이상이다. 그럼 x가 내가 0보다 크다 하고 조건을 걸었잖아. 내가 조건을 걸었는데 x의 범위가 3분의 2보다 크거나 같다 나왔지. 그럼 뭐가 이게 답이 돼야 되겠지? 이해가 됐어? 맞지? 자, 두 번째 x값이 0보다 작아. x가 0보다 작으면 얘가 양수가 되고 0이 여기가 돼요. 맞아요?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되냐면 GT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0, 여기가 0,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x가 됩니다. x가 음수면요. 근데 우리는 t값 범위가 0보다 큰 쪽만 범위를 볼 거예요. 요 말이 이해가 됐어? 안 됐어? 여기선 x가 문자가 아닌 거야. x가 k 같은 그냥 상수인 거야. t가 문자야. 자, 이 범위만 볼 건데 이 범위에서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럼 x축이 이렇게 있어야겠죠.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뭐야? 이때 x 자리에 t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x 넣은 극소값이 0 이상이면 돼요. 맞아요? 극소값이면 뭐야? t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3분의 2x를 넣을 거예요. 얘가 0 이상이면 돼요. 얘가 0 이상이면 나머지는 다 위에 있잖아. 맞아요? 이해했어? 두 가지를 풀 거야. 자, 그런데 여기서 풀면 g에다가 g식이 이거예요. t 자리에다 마이너스 3분의 2x를 넣어야 돼요. 그러면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27분의 8x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여기다가 플러스 9분의 4x 세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플러스 3x 마이너스 2 0 이상 이렇게 풉니다. t 자리에다 이거 넣은 거야. t 자리에다가. 이해했어? 시영이는 안 본다는 얘기지? 너 이런 거 못 풀면은 너 시험 점수는 이번보다 더 높이 나올 수가 없어. 중간고사보다. 네? 아니, 안 해도 돼. 답이 그냥 여기서 나오죠. 최소값 구하랬으니까 3분의 2가 나오는데 양수, 음수 정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야. 지금은 배워야 되니까. 그럼 나중에는 한 개만, 지금은 답이 나왔으니까 하지만 나중에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해봐야지. 어? 그래서 내가 이제 다음부터는 주관식으로 시험 볼 거야. 뭐가 나올지 모르니까. 내가 객관식으로 안 보고. 계산해, 세제곱. 그럼 이거 27분의 3, 4, 12에서 8 빼니까 이렇게 나와. 이렇게 나와요. 이해했어? 그럼 이거 인수분해 해가지고 식을 정리하면 돼.
이해가 될까요? 27을 곱해서 사실 정리하면 돼요. 그럼 뭐가 나오냐면 플러스 3, 81, x 마이너스 뭐 54 이렇게 돼요. 양수 곱해서 이렇게 돼요. 그런데 이 값은 그래프가 그럼 요거에 관련된 그래프를 또 정리를 해야 x값이 나오겠죠. 0 이상이 나오는 x값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 사실은 쉬운 문제 아니야. 보기에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네가 3분의 2 나왔으니까 보기에 3분의 2 찍고 넘어가겠지. 그냥 풀 때는. 근데 만약에 여기서 답이 안 나오면 어떻게 여기서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뭔 말인지 했어? 그럼 여기서 미분해서 우리가 정리하면 어떻게 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돼? 얘를 미분하면. 그래프를 그리려면 미분을 해야 돼. x값을 찾으려면 또. 3차식이잖아. 12x제곱 플러스 81. 그럼 미분한 게 항상 0보다 크게 나와. x에 뭘 넣어도 항상 0보다 크잖아. 증가함수란 얘기야.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이해되실까요? 계속 증가하는 그래프가 거죠. 이렇게 됐을 때 그래프를 만약에 그리면 계속 그래프가 이렇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그려져. 중간에 0이 나오는 것도 없어. 0이 나오는 게 없어. 계속 올라가. 이해되실까요? 계속 올라가는 그래프야. 그럼 x축이 어디 있을 거야? 우리는 이 값이 0 이상이 되려면 이 그래프가 이건데 얘가 0 이상이 되려면 우리 여기서부터 뭐 보면 돼. 그래프를 볼 거잖아. 근데 봐봐. 우리는 t의 범위가 0보다 커. 여기다 0 집어넣어봐. 얼마야? 0 집어넣으면 얼마야?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54야. 여기가 마이너스 54. 우리는 0보다 큰 거 그래프만 볼 거야. 0보다 크다 이 그래프만 볼 거야. 이 그래프만 볼 거야. 맞아요? 그러면 0보다 큰 범위에서 여기서 0 이상이 나와야 되잖아요. 맞아요? 0보다 큰 범위에서 근데 봐봐 여기가 마이너스 54인데 x축이 그럼 여기 있는데 마이너스 54가 되려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네, 이해됐어요? 안 됐죠? 그럼 여기까지는 이해가 됐어? 그래프 그려서 정리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됐지?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해해도 돼. 뒤에는 풀면 되는 거니까. 뭔 말인지 이해 돼? 안 돼? 이해가 됐어? 여기서 x값을 실제로 구할 수가 없어. x 나오는 값을 정리할 수가 없어. 허근이 7근이 하나 나오는데 여기서 하나 나오는데 이 값을 여기서 구해야 되는데 수아나 이해가 됐어? 그러면 여기까지만 이해하면 돼. 이 값이 0보다 크다는 것까지만 이해하면 돼. 크거나 같다는 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된다고요. 맞아요? 그러면 대입해서 니네가 식 정리해서 요거 0 이상이다라고 풀어가지고 여기서 정리를 할 거야. 근데 여기서 만족하는 음수인 x값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서는 해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를 만족하는 x가 0보다 작은 값이 없어. 왜냐면 다 여기 0보다 큰 값에서 양수인 게 나오는 거지 0보다 작은 값에서 양수인 게 하나도 없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어? 네. 여기까지만 이해해. 그러면 이해 안 되면 무슨 말인지 했어? 여기까지 이해해서 원래는 여기 풀어가지고 x를 정해야 되는데 여기서 x값이 아무리 0보다 작은 음수를 여기다 넣으면 0 이상 나오는 x가 없다고. 이해됐죠? 네, 0보다 더 작은 값을 넣으면 마이너스 54보다 더 작은 값이 나오기 때문에 만족하는 x값이 없다. 결론은. 이해됐지? 네. 우선 거기까지 뭘 대입하는 것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그림 그려서 도형. 도형도 없으면 못 풀어. 어? 있으면은 또 잘 푸는데 그려서 정리를 해라 그러면 또 몰라. 12번 보세요. 이렇게 그림을 니네가 그려야 될 때가 있어. 자, 반지름의 길이가 6cm, 9가 있어. 근데 9를 그리지 말고 원을 그려. 원 안에 원기둥이 딱 맞게 그려질 거야. 그냥 입체도형인데 그냥 앞에서 딱 봤을 때 그림만 그릴 거야. 여기에 원기둥이 있어. 평면으로 그릴 거야. 입체도형을 안 그리고 평면 앞으로 봤을 때만 딱 본 거야. 그러면 원기둥이 네모 모양처럼 보이잖아. 정리했어.
자, 원기 중의 높이는 어쩌고저쩌고 되는데 매 초 1cm씩 늘어난대. 자, 매 초 반지름의 길이가 6cm였고 9에 내접하면서 높이가 매 초 1cm씩 늘어난대요. 원기 중의 높이가 4cm가 되는 시간 언제냐? 그럼 먼저 t로 식을 정리해야 돼. t초 후. 그림에다 정리할 거야. 자, 우리가 정리할 건 이거야. 이렇게 피타고라스를 정리할 건데 이렇게 반 나누면 여기가 똑같이 두 개로 나눠지는 거 아시죠? 좌우가 대칭이니까 9라서. 되셨어요? 자, 여기 반지름이 6이라는 거예요. 자, 높이를 정리할 건데 전체 높이는 사실은 이거야. 전체 높이는 이거. 전체 높이는 이거. 자, 그럼 우리가 봐봐. 높이가 늘어나면 9에 딱 맞게 그려줘야 되는데 높이가 늘어나면 반지름이 줄어들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 앞에서 본 거. 9가 동그랗게 있으면 원기둥이 딱 앞에서 보면 직사각형처럼 보이잖아. 그래, 안 그래? 그림은 그럴 수 있어야지. 말이 안 돼. 그림이 왜 말이 안 돼? 어떻게 그래요? 아니, 입체 도형인데 봐봐. 높이가 길어지면은 얘를 뚫고 나갈 수가 없어. 공 안에 내접하고 있잖아. 그러면 높이가 높아진다는 건 요렇게 된다는 얘기야. 여기다 하나 더 그리면. 문제를 이해를 못했구나. 자, 만약에 높이가 더 높아졌어. 그럼 어떻게 돼? 반지름이 더 줄어.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높이가 더 길어지면 반지름이 줄어. 왜냐면 그 원에 꽉 맞게 들어차 있어야 되니까. 뚫고 지나갈 수가 없어. 무슨 말인지 됐어, 안 됐어? 원래 길이가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얘가 지금 늘어나는 중이야. 높이가 늘어나는 중이야. 그럼 반지름이 계속 줄어들어. 이해됐어, 안 됐어? 이해가 됐어? 자, 그러면 계산. 자, 그러면 1초에 t초 후면은 높이가 어떻게 되겠어? t가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원래 높이가 없었어요. 그래. 원래 높이가 없었지.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안 그러면 원래 얼마였다 이게 써 있어야 돼. 안 써 있으면 없는 거랑 똑같아. 라고 이해해. 자, 원래는 t초가 되면 여기가 t가 돼. 높이가 t. 여기는 2분의 1 t가 돼. 절반이야. 1대 2가 닮은 비잖아. 이해됐어, 안 됐어? 자, 그럼 여기 반지름의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정리할 건 반지름을 그냥 반지름이라고 쌤이 할게. 그러니까 피타고라스로 정리가 되겠지. 그러면 첫 번째 식은 그러니까 t가 바뀌면 밑에 반지름도 바뀌는 거야. 자, 첫 번째 식은 피타고라스로 정리할 거니까 r제곱 플러스 4분의 t제곱은 36. 됐죠? 아니면 여기를 t로 놓고 여기를 2t라고 놔도 돼. 나중에 그냥 계산할 때 상관없어. 근데 바로 그냥 높이를 구하려고 정리한 거야. 자, 이렇게 정리해서 두 번째는요. 높이가 4cm가 된다고 그랬으니까 높이가 4cm가 된다는 건 결국은 t가 4초가 지나야 된다는 얘기잖아. 맞죠? 자, 두 번째는 부피 구할 거야. 부피의 변화율인데 우선 부피를 먼저 구해. 자, 반지름이 어떻게 돼? 이렇게 9가 이렇게 생긴 거잖아. 반지름이 r이야. 파이 r제곱 곱하기 높이. 근데 r제곱에다 우리가 이제 뭘 대입하겠어? r제곱은 36 마이너스 4분의 t제곱. r제곱에다 여기다 대입할 거야. 정신 차려. 하프말세가 어딨어 지금? r제곱이 36 마이너스 4분의 1 t제곱. t를 안으로 넣으랬어. 파이는 바깥으로 그대로 둬. t를 안으로 집어넣어 36t 마이너스 4분의 1 t 세제곱. 자, 우리는 변화율을 구할 거니까 미분을 하란 얘기야. 변화율은 미분. 알았어? 변화율 나오면 미분할 거야. 미분해서 v 프라임 미분. 그럼 파이 앞에 그대로 두고 미분하라고 그랬어. 36 마이너스 4분의 3t 제곱는 0 하면 t 값이 뭐 나와? t 값 뭐 나오냐? 는 0 풀어봐 이거.
T 뭐 나와요? 승환이 빨리빨리 계산해. 네? 계산 얼마 나와? 하여튼 0 할 필요가 없지. 아, 이거 할 필요, 아니, 는 0 할 필요가 변화 이름 뭐랬으니까 이거만 하면 돼. 이거만 하면 돼. 자, 여기 T 자리에다가 얼마 넣어야 돼? 4초 집어넣어야 돼. 4초니까. 4초니까. 4만 여기다 넣으면 부피의 변화율을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림을 그리려고 했어, 쌤이 잘못해서. 부피의 변화율, 그렇지. 부피를 미분한 다음에 거기다 시간을 대입하면 끝나. 되셨죠? 계산하면 답 나와. 그럼 A값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13, 14번은 안 해도 되지? 네? 14번 했잖아. 14번 해야 돼. 저번 시간에 근이 하나일 때 저번 시간에 했잖아. 내용이 저번 시간에 했던 거랑 똑같은 거야. 힌트만 드린다. 지금 장난해. 적분도 했으면서 숙제로. 나 10만 힌트만 정리해 줄 거야. 나머지는 니네가 해. 못하면 남아서 할 거야. 자, 칠판. 야, 진짜 적분을 니네가 숙제로 해왔는데도 지금 이걸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좀 너무 거시기한 거 아니니? 양변을 미분해. x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돼?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된댔어? f, 큰 f를 미분하면은 뭐가 된다고? 작은 fx가 된다고. 그럼 fx 저기 나왔네. 하면 되죠. 이 값이 x세제곱 마이너스 2x제곱 이렇게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래요, 안 그래요? 맞죠? 네. 그런데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 건 이 4차 함수 fx가 갖는 거지 스몰 fx가 갖는다는 게 아니야. fx, 큰 fx가 오직 하나의 극값을 갖는데. 우선 여기까지 큰 fx 미분한 게 3차 나왔어. 그럼 한 번쯤 적분해서 큰 f는 몇 차 나와야 돼? 4차 나오겠지? 맞아요? 그런데 극값을 하나의 극값만 갖는데 그럼 4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fx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져? 이거는 4차야. 4차 함수. 큰 fx는 4차 함수 맞잖아. 미분한 게 3차니까. 큰 f는 4차 함수잖아. 근데 4차 함수가 극값을 하나만 가지려면 쌤이 저번에 이렇게 돼야 된다고 얘기했어, 안 했어? 극값을 하나만 갖죠. 극값을 하나만. 여기는 극값을 안 갖잖아. 계속 올라가잖아. 이때 조건이 뭐예요? 극값이 하나라고. 그러니까 이 3차 미분한 거. 미분했을 때 요게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여기서 중근이 나올 수도 있어. 허근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도 그림은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어. 맞지? 그러니까 결국은 극대값이 없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 아니야. 그러면 미분에서 3차가 나왔어. 그러면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만 아니면 되는 거잖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얘가 중근이나 허근이나 뭐 등등이 나오면 된다. 다시 말하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니면 된다. 이거 책에서도 여러 번 했어.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니면 된다. 서로 다른 세 실근일 때만 이렇게 그려진다 그랬어. 서로 다른 세 실근일 때만. 3차. 미분했을 때 0이 나오는 게 3개가 서로 다르게 나올 때만 극대 극소가 3개나 있어. 맞죠? 그런데 극값이 하나만 있는다는 얘기는 극대값이 없다는 조건하고 똑같아. 그럼 여기서부터는 극대값 없는 걸로 푸시면 돼요. 모르면 책 앞에 찾아보세요. 여기까지. 끝. 책 RPM 찾아봐. 풀었어, 저번에. 극대가 없는 걸로 푸시면 됩니다. 물어보지 마세요. 다음 이따가 채점할 거예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극대값 존재하지 않는다. 앞에서 풀었습니다. 찾아서 모르면 정리하세요. 그건 딱히 얘기할 수 없어. 네가 푼 걸로 확인해. 네? 그 조건을 딱히 얘기할 수 없다고요. 이 3차 식이 극대값이 존재하지 않아야 됩니다.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니어야 해요.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니란 얘기는
남아서 정리해. 내가 분명히 극대값이 정리되지 않는 거 얘기했습니다. 아니, 이 3차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없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니려면 어떻게 돼야 돼? 극대값까지 안 가도 돼.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아니려면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돼? 이 3차 함수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데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안 나오려면 이것만 피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것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조건이 이것만 되면 되는 거 아니야? 가운데만 안 되면 되는 거 아니야? 3차 함수는 똑같은 거야. 이해가 안 돼?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는 경우만 아니면 된다고. 그럼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이 나오는 경우로 풀어. 그리고 그 반대인 거 풀면 돼. 그렇죠. 반대인 범위. 서로 다른 세 실근인 건 이거죠. 극대극소 부호가 달라야 된다. 그럼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해야죠. 얘를 다시 한번 미분해야죠. 3차 함수를 그려야 되는데. 됐어, 말 안 해. 이제 끝. 앞에 개념 찾아봐. 14번 끝. 모르는데요? 자, 그 다음 15번. 저다 아세요? 네? 그럼 저대로 넘어가요? 너가 정리만 하면 되는데 내가 왜 풀어줘? 네가 정리하면 되는데. 진짜요? 계산은 니네가 하면 되는데 모르면 스프링 교재 찾아와. 앞에 다 했어. 스프링 어디 있죠? 3차 함수가 4차 함수 찾아볼 것도 없어. 3차 함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갖지 않을 때만 찾으시면 돼요. 앞에서 다 3차 함수 배우면서 정리했어요. 이따가 고쳐. 15번 할 거야. 15번 적분 문제. 찾아서 남아서 정리해. 찾아서. 지금 안 할 거야. 자, 15번 넘겨. 네, 15번. 적분 문제. 별로 안 어려운 건데. 아, 진짜 이것들. 2분 남았어요. 시끄러. 자, fx가 mx 제곱이고요. P점 좌표가 0,2n 플러스 1입니다. Q점 좌표는 1사분면에 있는 점을 얘기했어요. 됐죠? 네. 네. n은 자연수야. 아, y좌표가 1이고 1사분면이구나. 자, 여기 y좌표가 1이래요. x좌표 구하면 어떻게 돼요? Q점 좌표 정리해야 돼. x좌표 뭐야? y에다 1 넣어. x좌표 뭐 나와? 빨리 해야 쉬는 시간 가져. y좌표가 1이래요. 1 대입했어요. x값 얼마예요? 아니요. x값 얼마? 좀 이따 정리해. 소환아. 15번 같이 봐. 1 y에다 1 대입해. x 얼마야? 이러면 나 10분 다 까먹을 거야. 뭐라고요? 루트 n분의 1이래요. 니네가 난 부른 대로 쓸 거야. 계산 틀리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자, Q점 좌표 정했어. 자, 우리는 면적을 어디를 계산할 거냐면 S9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여기를 SN이라고 하기로 했어. 여기를 SN이라고 하기로 했어. SN. 자, 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항상 점에서 수선 내려. 즉각 수선을 내려야지 항상 적분을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이거는 두 그래프로 둘러싸인 면적이 아니기 때문에. 자, 2차 함수 nx 제곱 그래프하고 이 그래프가 차지하는 밑에 x축과 둘러싸인 면적, 먼저 노란색 부분의 면적을 먼저 구해야 돼. 안 돼. 자, 그럼 여기가 루트 n분의 1인데 인테그랄 0부터 루트 n분의 1까지 nx 제곱 dx 정리를 해서 면적을 구합니다. 얘가 노란색 면적이에요. 노란색 넓이. 계산은 니네가 계산도 n으로 나옵니다. 빨리 계산해. 계산해. 빨리 계산해야지. 적분해서 빨리 루트 n분의 1 넣고 0 넣고 빼요. 0이면 어차피 0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고. 계산하면 얼마야? 빨리빨리 계산해서 불러.
갖고 나면 얼마냐고. 3분의 n x 세제곱에다가 루트 n분의 1을 집어넣어. 얼마야? 빨리빨리 계산해라. 이러면 나 10분 다 까먹는다. 영 넣으면 어차피 0 나오니까. 얼마 나와? 빨리 계산해. 빨리 불러. 다 계산한 사람. 네? 뭐라고요? 3. 3n분의 루트 n. 그냥 3 루트 n으로 할게요. 정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거는 노란색 넓이입니다. 자, 그러면 사다리꼴 면적에서 노란색 면적을 빼는 거예요. 기찬, 사다리꼴에서 노란색 면적 빼는 겁니다. 사다리꼴 넓이 구해요. 사다리꼴 윗변이 이겁니다. 1. 여기 아랫변이 2n 플러스 1이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가 루트 n분의 1입니다. 사다리꼴 윗변 더하기 아랫변 2분의 1 곱하기 윗변 더하기 아랫변 높이는 루트 n분의 1. 웬만하면 유리화하지 마. 중간 과정에선 2로 나누면 어떻게 2로 다 나눠지죠? 정리하면 루트 n분의 n 플러스 1 사다리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SN은요. 사다리꼴에서 루트 n분의 n 플러스 1 사다리꼴에서 위에 3 루트 노란색 부분의 넓이를 빼면 됩니다. 그러면 3 루트 n으로 통분하죠. 여기다 3 곱할 거예요. 3 곱하면 여기도 3 곱해야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3n 플러스 3에서 1을 빼니까 3n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 9 넣으면 S9 되는 거고 여기다 4 넣으면 S4 되는 겁니다. 계산해서 나누기 하시면 되겠네요. 끝. 정리 다 하고 쉬세요. 다 계산 알려줬어.